매일 장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주말 잘 쉬었고요. 네. 뭐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시내 나가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불경기가 맞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번화가에도 1층에 상가 임대가 붙어 있는데, 잘 안 빠지더라. 보통 임대가 붙어 있다는 거는, 해당 원래 있던 사업자가 나가고,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권리금 자체도 못 받고, 그냥 그 상가를 비워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실물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명동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네. 굉장히 북적거려요. 관광객들 때문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평당 네. 가장 지금 땅값이 비싼 곳이 명동인데요. 그만큼 왜 명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불경이 원래 다 잘 될 때는 그런 게 이제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조금 불경기고 좀 다 안 될 때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이 확연히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일본을 가장 많이 갔잖아요. 물론 반일운동 하기 전에 일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였습니다. 작년에 한 700만 명 넘게 갔고요. 올해 1000만 명까지도 예상을 했어요. 이게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한 명당 일본을 1년에 한 2번, 3번, 많으면 4, 5번도 일본을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많이 갔는데 이 반일운동 이후로 7월 달 이후로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8월 달 집계를 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한 그 숫자가 약 30만 8,700명이라고 합니다. 집계된 것만 봐서. 많은 것 같나요? 네, 많죠. 그것도 사실 많아요. 30만 명도 많죠. 그런데 원래는 한 달에 한 50만 명에서 한 70만 명 정도 갔으니까 한 반토막 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본인이 한국에 방문하는 숫자가 8월 달에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네. 많았어요. 네. 의외로 무려 33만 명이나 돼서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방문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7월, 8월에 어찌됐건 지금 우리나라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가 항공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제가 일본에 방문한다 그러면 일본 갔다가 오면 이제 왕복 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반대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광 오면 마찬가지죠? 일본 한국 왔다가 다시 일본 돌아가면 네. 결국 왕복이에요. 저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요즘에 일본 노선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반대로 다른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든 다른 쪽으로 수익 보전을 위해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할인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관광 오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반일운동의 나비 효과가 또 이렇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주제 한번 보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8월에 면세점 매출 사상 최대 경신입니다. 네. 자,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인들도 그렇고.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항공권 티켓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주말에 일본에 다녀오는 것도
그 성수기 때 기준으로 해도 10만 원. 뭐 어떤 특가로 나오면 8만 원, 6만 원에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일 운동 간다고 안 가시는 분들 많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인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오고 있는데 자 다음 내용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그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수익이 좀 줄어든 거를 수익 보전을 해야 되니까 네. 중국의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보따리상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뭐 다시 싹쓸이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따이공이 중국 말고 또 하나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베트남이에요. 네, 베트남 따이공들이 요즘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베트남은 최저임금이 18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취직하면 25만 원 정도 받습니다. 25만에 30만 원. 근데 삼성전자의 초봉이 한 40만 원이 좀 넘으니까 그만큼 베트남에서 이제 삼성전자 인기가 대단한데 그만큼 이제 최저임금도 낮고 그 소득 수준이 아직도 많이 낮아요. 그러나 또 이 개발도상국들의 특징인데요. 상류층과 중산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또 반대로.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의 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인들도 한국에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또 명동이나 이렇게 외국인 관광지들은 지금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한 관군제죠, 관군제. 그죠? 다음 네. 달에 오늘 9월 30일 맞죠? 네, 다음 달에 관군제가 있다 11월에. 보니까 그죠? 네. 다다음 달. 그래서 중국의 보따리상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더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또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네.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직접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를 보면서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늘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소개해 줄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화장품 업종 내에서 한 종목을 골라 오셨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에 제조가 들어가 있죠. ODM, OEM 업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그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많이 저점이에요. 네.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중국 수출 얘기도 요즘에 조금 잠잠하면서 주가 충분히 조정받고 좀 바닥권에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저점 매수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 가지고 나왔고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 많지 않습니까? 아모레, LG생활건강, 뭐 클리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중소형까지 있는데 하면 엄청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한 30개 있어요. 그중에서 왜 하필 한국 화장품 제조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이 뭐 그 OEM, ODM 회사인데 그 요즘에는 그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OEM, ODM 회사들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브랜드 앞에 있는 브랜드보다 이거를 의뢰해서 만들어주는 이 우리나라가 거의 뭐 이런 쪽 기술력으로는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한국 콜마나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한국 콜마 회장이 사퇴한 거 아시죠? 그 자발적으로 좀 물러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수 유튜버를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유튜버 내용을 좀 틀어서 논란이 되면서 이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녀사냥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진적으로 좀 물러났는데 그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심리가 많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수급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화장품 종목들 전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네. 한국콜마나 이런 한국콜마 홀딩스는 수급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이런 쪽은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좀 안 사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다른 중소형 OEM, ODM 회사들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면서 네.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포인트 정리를 해보죠. 네. 2017년 말, 이때가 이제 거의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2015, 16, 17. 그 다음에 뭐 17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18년도 작년에는 많이 꺾였어요, 이미. 중국 쪽에 많이 꺾여서 최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8월 저점 이후에 이제 꾸준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한번 내용 보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화장품주가 뭐 8월 최저점을 찍고 급등 이후에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주가 움직이다가 좀 일부 또 전거래일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우리가 지금 이 종목 말고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코리아나 볼게요. 코리아나. 자, 코리아나도 자 보시면은 좀 비슷하죠, 차트가. 조금 더 멀리 볼게요. 좀 더 멀리 보시면 8월달 이때 더 멀리 볼게요. 자 보시면은 계속 조정받고 이 8월달 이후에 저점 찍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한번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 자, 아모레 퍼시픽 이 대형주도 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8월달에 저점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니면 반대로 좀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냐. 워낙 저점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콜마하고 한국콜마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콜마 홀딩스 볼게요. 한국콜마 홀딩스 보시면은 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지금, 전혀 힘을 못 받고 있고요. 가뜩이나 빠지고 있었는데, 또 회장 관련된, 논란으로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이 종목은 다른 화장품주 반등할 때 반등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다 선 하나만 그어 볼게요. 자, 선 그어 보면은, 선 그어 보면 조금 더, 그 다음에 멀리 보시면은 아마 한국콜마홀딩스가,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과거에 이제 저항대를 그 자리까지 현재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한국콜마홀딩스는 수급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장 사퇴하고 연기금도 좀 안 사니까 야, 앞으로 안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좀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 남들이 안 살 때 저점에서 야금야금 모아가는. 반대로 또 고수 투자자분들은 좀 그래도 주식 오래 하시고 좀 수익 잘 나시는 또 슈퍼개미 분들은 또 혹시 방송 보시면 내가 모아가고 있었는데 또 얘기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항상 대중과 좀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항선까지는 많이 내려와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콜마홀딩스. 자, 한번 일봉으로도 볼게요. 일봉으로. 자, 일봉으로 보시면 자, 어때요? 다른 화장품주들 전부 반등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죠. 주가 계속 내려오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한국콜마가 우리가 이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OEM, OD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 브랜드, 앞에 있는 브랜드 회사들이 우리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죠? 우리 뭐 쿠션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로션, 뭐 여러 가지 마스크팩 등등 만들어 달라고 오더를 넣으면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아모레 퍼시픽이 한국콜마에 의뢰를 하면 한국콜마가 만들어서 아모레 퍼시픽 브랜드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워낙 이제 기술력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요즘 중국에서도 직접 의뢰합니다. 참고로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그리고 뭐 러시아, 유럽에서도 많은 그런 오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어떤 그 국민 정서상 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애국해야 되는데 반일 운동하고 있는데 이거 사면은 뭐 매국노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떨어져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좀 대중과 반대로 저점에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크게 굴리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분명히 지금 매력적 이미 분할 매수 들어가시거나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일 겁니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화장품주로서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몇 개 토니모리도 한번 볼게요. 토니모리도 보면은 지금 저점에서 수급 들어온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다른 화장품주들은 좀 많이 또 바닥에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클리오도 한번 볼까요? 클리오도 보면은 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그래도 변동성 그만 많이 빠지다가 이제 더 이상 좀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비상장 회사 중에 메디힐 브랜드를 갖고 있는 LMP 코스메틱이나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대박난 봄비라는 마스크팩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코스토리에서 하는 건데 그런 회사들은 비상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비상장 회사들도 지금 또 판매량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차트나 뭐 이런 걸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브랜드들 화장품 브랜드들이 뭐 앞으로 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9월, 아직 10월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라고 해야겠죠? 지금 9월, 10월 달 정도까지는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중국 명절도 껴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저가항공사들도 수입 보전을 위해서 프로모션도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본 안 가서 거기 빵꾸 나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막 매출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나비 효과로 또 입국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도 또 만든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해외 나갈 때 보통 면세품 사서 나가잖아요. 아니면 해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책자를 보고 면세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제는 입국장 자체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면세점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면세점 관련 면세점 자체는 뭐 아무래도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나 이런 거는 좀 발을 빼고 있고 네. 호텔 신라밖에 없는데 호텔 신라 좀 대장주니까 단위 면적당 그래도 가장 매출과 순이익이 높은 화장품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또 내용 보면서 이제 마무리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 네. 화장품 제조입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초와 색조 화장품 등 OEM, ODM 회사입니다. OEM은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 건데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 라고 얘기하는 게 OEM이고요. ODM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 제품 다 만든 다음에 이걸로 너네 브랜드 한번 출시해볼래? 조금 더 제조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세점 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전통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이공 같은 경우에도 뭐 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은 아무래도 크죠. 그러니까 김 박스나 이런 게 너무 크고 부피에 비해서 가격이 덜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SK2 같은 경우에는 아이크림 요만한 것도 하나에 뭐 15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써보셨죠? 네, 그래서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물론 SK2는 일본 화장품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설화수나 그죠? 이런 제품들은 정말 비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비싸니까 네. 아무래도 따이공들은 뭐 하는 겁니까? 따이공들은 말 그대로 비행기 가서 물건 사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최소한 비행기
비행기 값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많이 들고 갈 수 있는 화장품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뭐 중국에서 참치 캔이 잘 팔린다 그래서 참치 캔 그 무거운 거 이만큼씩 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 불매운동에 따른 좀 반사이익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체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 콜마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항화장품 제조도 갈 수 있고 한국 콜마 자체도 한국 콜마 홀딩스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좀 야금야금 모아가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중에서 한국 이 화장품 제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시장 특징주 개념에서 네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입니다. 추천주 개념이 아니라 특징주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이슈 진단에서는 저희가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